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귀성길 고속도로 정체가 정점에 달한 가운데 정체는 오후 9시 이후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추석 당일에는 귀경행렬까지 더해져 도로 혼잡이 한층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이 주장한 공소시효 6개월은 엉터리고 공소시효 10년인 공무원에게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국이라고 맹공을 이어갔고 민주당은 민심자극용 공세라고 받아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주요 표적의 공격 역량을 할당했고 한국이 안전한지 직접 판단하라며 대남 위험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3년 연속 열린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타격용 화성 11말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흘째를 맞은 황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추석을 하루 앞두고 고향을 찾으려는 막바지 행렬로 귀성길 정체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까지 내리며 이동 시간은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승훈 기자, 이제 해가 진 시각인데 좀 정체가 해소가 됐습니까? 네, 제 뒤로 서울요금소를 지나는 차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제는 대부분 서울을 빠져나가 이곳은 차량 통행이 한껏 수월해진 모습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둔 오늘 고속도로에 귀성 차량이 몰리면서 정체는 정오쯤 극한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까지 와서 운행 시간은 더 길어졌는데요. 고속도로 주요 구간 폐쇄회로 화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부선 구성육교 구간 하행선은 여전히 차들이 거북이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서해안선 서평택 분기점 역시 목포 방향으로 달리는 차들이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저녁 7시 기준 서울에서 부산까지 4시간 반, 목포까지 3시간 50분, 강릉까지는 2시간 40분이 걸릴 예정인데요. 정체는 잠시 뒤인 밤 9시를 넘어서면 완전히 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석 당일부터는 귀경길도 본격화할 텐데 내일 교통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차례를 지내고 바로 올라오는 차량, 성묘 차량 등이 섞이면서 가장 혼잡한 날이 추석 당일이죠. 귀성과 귀경길 모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내일만 667만 대의 차량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늘보다 100만 대나 많은 수치입니다. 주요 도시별로는 부산에서 서울이 9시간 50분, 목포에서는 9시간 10분, 강릉에서는 6시간가량 걸릴 전망입니다. 다만 내일 이후로는 금요일 징검다리를 포함해 일요일까지 길게 연휴가 이어져 큰 혼잡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경부 고속도로 서울요금소에서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기는 어렵지만 추석은 그 자체로 모두를 설레게 합니다. 고된 기성길에도 고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자식들을 기다리는 부모님들의 설렘 마음은 전통시장을 가득 메우기에 충분했습니다. 명절 전날 시민들의 표정을 정치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차 시간이 다가오자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긴 연휴 탓에 여행 가방은 커졌지만 마음만은 설레입니다. 아이와 함께 나선 귀성길. 이미 마음은 고향에 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고향 내려가가지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보니까 기분도 좋고.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역기성한 가족을 배웅하는 손에는 아쉬운 마음이 묻어납니다. 편찮으신 할머니를 모처럼 뵈러가는 손녀는 무엇보다 가족 건강이 걱정입니다. 용돈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하려고요. 자식을 기다리는 만큼이나 시장을 보는 손도 커졌습니다. 모처럼 찾은 가족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줄까 고민입니다. 우리 며느리 너무 이뻐요. 그냥 이렇게만 그냥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고 저도 말고. 추석을 하루 앞두고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은 시장을 찾는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차례의 필수인 전집은 부치기 무섭게 팔리고 반찬 가게도 문전성시입니다. 음식을 드신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경기 속 맞은 대목이지만 그래도 명절 전날 시민들의 마음은 한가위처럼 넉넉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전격 석방되면서 그 파장이 거셉니다. 이 당사자인 이 전 위원장과 경찰은 물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며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를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이 전 위원장 측은 수사기관이 엉터리 근거로 무리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희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인단은 체포 이유에 대한 수사기관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임박을 이유로 체포 필요성을 주장했는데 이 전 위원장 측은 해당 주장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임무영 변호사는 공소시효는 10년이고 아직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약속된 출석 날짜가 있는데도 불출석에 대비한다며 추가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일 당일 출석 요구서를 받게 했다며 악의적인 수사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검찰이 통제권이 없으면은 경찰이 만들어낸 가짜 문서들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주 그 근본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이 전 위원장도 석방 직후 경찰의 권한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전한 바 있습니다. 경찰의 사실상 폭력적인 행태를 접하고 보니까 일반 시민들은 과연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찰이 만약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까지 가지게 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갈까? 이 전 위원장은 이틀 동안의 구금으로 많이 지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이 전 위원장이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논의를 거쳐 과도한 수사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추석 민심 잡기에 골몰인 정치권에서도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정치보복 체포작전이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 죄가 사라진 건 아니라고 맞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정태진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풀려나자 국민의힘은 미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이진숙 체포 작전을 국민이 막은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이 소명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한 사람을 추출하기 위해 탄핵, 조직 폐지, 체포까지 동원한 전례 없는 정치 보복이라 생각.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김현지 사태에 놀란 윗선이 이진숙 체포를 강요한 건 아닌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창 불타오르던 김현지 비서관 관련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논평을 자제한 민주당. 이 전 위원장은 이미 면직돼 공직자가 아닌 만큼 크게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며 추석 연휴 음모론을 부추기는 구태 정치자, 민심 자극용 공세라 맞받았습니다. 아전인식으로 해석하면서 왜곡하고 있다. 이진숙 위원장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그리고 석방을 두고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추석 연휴 내내 이진숙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약 50시간에 걸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와 석방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둘러싼 정치권 상황과 향후 수사 전망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네, 이 기자. 당장 내일이 추석인데 어찌됐건 이 전 위원장 석방이 이번 차례상 최대 화두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이었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국민의힘은 추석 밥상에 이 전 위원장을 올리려는 의도라며 크게 반발을 했었는데요. 네. 직전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문제가 뒤덮였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석방이 결정된 이후에는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이 전 위원장 언급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번 석방을 전후로 해서 국민의힘의 전략이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무리한 검찰개혁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네. 정권이 무리한 지시를 하고 그에 부응하듯 경찰이 과잉 수사를 했다는 게 현재 국민의힘 입장이죠. 실제 검찰이 해체되면 1차 수사권을 독점하는 경찰이 더욱 정권 눈치 보기에 따른
편파 수사를 할 거라는 주장입니다. 네. 또 이진숙 전 위원장이 여당과 각을 세워온 인물인 만큼 정치보복 주장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인생과 미래를 제쳐둔 보복의 정치가 국민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앞선 기사에서도 살펴봤지만 입장은 내고 있지만 되도록 대응은 자제하는 모습입니다. 예, 맞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석방 결정과 별개로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 필요성은 앞서서 인정됐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전 위원장의 죄가 사라진 건 아니라면서 여전히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부 개혁이 이래서 필요한 거다 이런 근거로도 활용하는 모습인데 당에 불리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공식적으로는 공방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민주당으로서는 국면 전환이 쉽지 않은 모습인데 이 민주당 입장에선 당초에 기대했던 추석 밥상 메시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은 연휴 직전 본회의까지 이른바 개혁 입법의 속도를 내왔습니다. 네. 추석 전 검찰 해체로 대표되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하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민생 챙기기와 함께 전면에 내세웠었는데요. 정청래 대표도 명절 인사에서 개혁을 통한 내란 종식을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다시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고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내란 청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정치권 공방은 연휴 내내 지속이 될 것 같고 연휴 이후에 이 경찰 수사는 다시 어떻게 재개되겠습니까? 앞서서 경찰은 연휴가 끝나면 출석 일자를 다시 조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다시 체포나 구속 등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형사소송법상 체포 적부심사로 석방된 피의자를 같은 범죄 사실로 다시 체포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네. 이 전 위원장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한두 차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 공소시효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수사를 담당한 영등포 경찰서는 6개월 내 조사가 필수라면서 영장 신청에 문제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논란이 계속되자 경찰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내일로 미뤄진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방송을 놓고도 여야 공방은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이 결국 거짓말이었다면서 방송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허위 사실로 흑색 선전을 일삼는다고 맞받았습니다. 조희로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출연한 예능이 하루 밀린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48시간 행적이 결국 거짓말이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무슨 생각으로 예능을 촬영했는지 궁금하다면서 국민은 대통령 부부의 냉장고 속이 아니라 대통령의 머릿속이 궁금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주진 의원은 SNS에 28일 낮 12시 무렵부터 촬영을 시작했을 것이라며 골든타임에 예능 촬영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공무원 유족에게 사과하고 방영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발인 다음 날 방송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하루를 미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취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가적 위기 상황뿐 아니라 사망 공무원마저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주 의원이 범죄에 이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추석밥상에 불량식품을 올려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을 은폐하고 사실을 호도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당장 멈춰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주진 의원도 맞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진실 공방과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전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검찰 오적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이번엔 검찰청 폐지는 검찰이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언행에 유의하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경고를 받은 지 불과 6일 만인데 또 항명일까요?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과 함께 SNS에 글을 올린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 임 지검장은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수확하는 추석 명절에 검찰도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시기를 맞았다고 적었습니다. 좀 더 말려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고 서글프다며 망연자실 하지 말고 내년을 알차게 준비하자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분투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분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검찰 인사를 인사 참사라 표현하고 검찰개혁 오적을 거론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에 의심을 살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라고 서신까지 보내며 당부한 바 있습니다.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장관님? 네,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고에도 임 지검장은 6일 만에 검찰을 겨냥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임 지검장의 연이은 발언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내부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북한의 위협은 추석 명절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하겠느냐면서 강력한 위협 메시지를 냈습니다. 한미동맹을 비난하면서 쏟아낸 말인데 먼저 박은채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6회 공군의 격려를 받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상에 오릅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무장장비 전시회인 국방발전 2025에서 무기의 성능을 더욱 개량했다며 대남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이 지역 국가들의 안전상 우려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위험한 무력 증강 행위를 계속 강행한다면 군사기술적 조치 실행으로 더욱 떠밀게 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기념연설에서 미국은 한국과 주변 지역의 군사적 자산을 확대하기 위한 무력 증강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강조한 거는 자신들의 핵 무력이거든요. 북한의 적대시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한국에 대한 공격도 가능하다. 최근에 나온 발언 중에는 가장 호전적인.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발언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화와 협력의 길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김 위원장의 대남 위협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북한은 특수자산, 즉 새로운 무기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우리 영토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까지 전 구간을 겨냥한 신형 미사일들을 공개했는데요. 이어서 강재묵 기자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 가운데 화성 11마라고 적힌 미사일이 확인됩니다. 화성 11형은 북한의 대표적인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의 제식 명칭입니다. 대표적인 대남 타격 체계로 분류되는 무기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화성 11마에서는 극초음속 활공체 형상의 탄두가 확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인 재원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저공 비행하며 한미 대공 방어망을 피해 주요 표적을 타격하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회에서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비롯해 미국 본토를 사정권으로 둘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화성 19형도 공개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모두 선보이며 한반도 주변 미군 활동을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이 무모한 이 군사적 행동을 할 경우에는 한국 내 미군 기지도 북한의 타격 대상이. 또한 에이펙을 앞두고 이재명 정부를 향해 미국의 군사 전략에 동참하지 말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위협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도 내포됐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일본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여자 아베, 극우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열흘 뒤면 일본의 신임 총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카이치는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고 또 독도도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인물이죠. 다시 경색될 한일 관계에 이재명 대통령이 숙제를 하는 모습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실용 외교를 강조하며 한일 셔틀 외교를 복원시켰습니다. 셔틀 외교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취임 100일 만에 무려 우리 총리님을 3번씩이나 뵀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다카이치 자민당 신임 총재 등장으로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는 위안부 강제동원 역사를 부정하고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며 야스쿠니 신사를 자주 참배합니다. 靖国神社はこれはもう戦没者慰霊の中心的な施設だと思いますし、平和のお社と申し上げてまいりました。 이런 우경화는 외신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A regular visitor to the controversial Yasukuni Shrine, positions that have already fueled tensions with China and South Korea, two of Japan's neighbors. 자민당 내 지지 기반도 한일 관계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일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어떤 강경 우파일 뿐 아니라 자민당 내 보수파 또는 이제 일본 내 우익 세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미일 동맹을 중시하는 다카이치 총재의 외교 정책이 우리 정부를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분수령을 맞은 한일의 두 정상은 이르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에서 첫 대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지금 여러분 계신 곳마다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죠. 내일 보름달은 봤으면 했건만 조금 어렵겠습니다. 비구름에 가리운다고 하니까 그 대신 마음속에 보름달 환하게 띄우시고요. 소원 빌어보시기 바랍니다. 최현미 기자입니다. 우산을 쓰고도 가벼운 발걸음. 추석 연휴 경복궁은 붐비지만 우중충한 날씨가 아쉬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구에서 왔는데 경복궁에 비가 와서 아쉬워요. 어느새 그친 비. 나올 때는 비가 와서 좀 그랬는데 지금 시원하고 너무 좋아요. 이내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연휴 내내 우산을 내려놓을 수 없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비가 오더니 3일째인 오늘은 물론 추석 당일인 내일도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비의 양이 오늘보다 더 많습니다. 모레까지 강원도에는 최고 80mm, 경기와 충남 서해안에는 최고 60mm의 비가 오고 그 밖에 내륙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한가위 보름달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가장 크고 밝은 달인 슈퍼문이 처음으로 뜨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잔뜩 낀 구름에 가려 볼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은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으나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추석 다음 날인 화요일까지 이어지고 나서 그치겠지만 수요일에도 전국이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이렇게 비가 와도 모두가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인데 가지 못하는 고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명절을 맞이한 외국인들입니다. 가족을 그리는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최하원 기자가 담았습니다. 지난 2021년 한국에 온 우크라이나인 발렌티나 씨는 추석 연휴가 되자 마음이 더욱 헛헛해집니다. 모국에 살고 있는 아들을 보고 싶지만 러시아와 3년 넘게 전쟁 중인 탓에 돌아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습니다. 근심이 많지. 아들이 근게 있지. 아들 인계는 не мог приехать, потому что война, его не пустили, не выпускают.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모인 광주광역시의 한 고려인 마을에서 추석 잔치가 열렸습니다. 고향을 그리며 쌀만두, 찰떡 등 고려인 전통 음식을 만들고 서로를 가족 삼아 정을 나눕니다. Конечно, скучаю, хочется увидеть, особенно такие, когда праздники. Корейские очень помогают нам, как семья уже они для нас центр. 고려인 이주민들은 이렇게 잔치를 열고 고향 음식을 먹으며 명절 기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랩니다. 추석을 맞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시장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중 수교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중국인 이주민들이 본격적으로 몰려들면서 차이나타운으로 발전한 지역입니다. 중국 전통 명절 음식인 월병과 씨알빙이 진열되고 시장 인근에서는 중국인 이주민들이 소수민족 춤을 화려하게 춥니다. 고향 춤을 추고 고향의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 우리한테도 위로가 많이 되고. 낯설었던 타국의 대명절에 꿈에서나 겨우 가볼 수 있는 고향을 그리면서 다시금 지난날의 아름다웠던 기억을 되짚습니다. MBN 뉴스 최현입니다. 이번에 편의점이 내놓은 초고가 추석 선물이 있습니다. 한 명에 7,500만 원, 중형차 한 대 값에 이 화면 속에 위스키를 내놨는데요. 이게 덜컥 팔렸습니다. 본사도 진짜 팔릴 줄 몰랐다고 하는데요. 이 위스키를 사간 사람의 그 정체도 밝혀졌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전 세계에 151병밖에 없는 글렌 그란트 65년 위스키입니다. 메비우스의 띠를 연상시키는 받침대에 로즈골드로 도금된 화려한 장식이 눈에 띕니다. 1958년 스코틀랜드에서 증류된 뒤
프랑스산 오크통에서 쭉 숙성됐습니다. 가격은 무려 7,500만 원. CU 편의점에서 추석을 맞아 이 위스키를 이벤트로 선보였는데 팔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의점에서 팔린 제품 중 최고가입니다. 좀 시선 끄는 약간 그런 어떤 후킹용 상품이잖아요. 그렇게 고가의 상품이 진짜로 팔릴 거라는 생각은 사실 이제 못했죠. CU 측은 30대 중반 남성 위스키 마니아가 앱으로 구매했다며 제품은 고객이 지정한 장소로 직접 배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의점 업계가 명절에 초고가 이색 선물을 선보인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팔리진 않았지만 작년 추석에도 CU와 GS25, 세븐일레븐에서 한 병에 5억 원짜리 위스키를 내놨습니다. 꼭 팔려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이제 누가 샀대 혹은 그게 팔렸대 구전 효과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매출을 올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부분. 업계에선 매출과 광고,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어 명절 편의점 초고가 이색 상품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오전 경기 수원시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에서도 벤츠 전기차에서 시작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추석 연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에 탄 전기차 앞부분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습니다.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진 차량은 이동식 수조에서 열기를 식힙니다. 경기 수원시의 1,8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8시 4분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 출동한 소방대는 질식 소화포를 덮어 화염과 연기 확산을 저지했습니다. 불길을 차단한 소방대는 화재 발생 2시간여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직원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전기차와 주변 차량 등 세대가 불에 탔습니다. 주민들은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었지. 이런 일이 우리 아파트에 또 이제 명절에 이런 게 있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죠. 불이 난 전기차는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화재가 배터리에 의한 것인지 배선 등 다른 원인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따로 지금 감식은 아직 진행을 못했고요. 전기차 화재가 난 거기 때문에 추가 화재 위험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인조 수조에다가 차 지금 열기를 낮추고 있어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순찰 중인 경찰관이 사탕을 먹다 기도가 막힌 5살 여자아이를 극적으로 구조했습니다. 일명 하임리법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 경찰관, 15개월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중앙 안전지대에 한 SUV 차량이 멈춰 서 있고 운전자는 5살 여자아이를 안고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딸이 사탕을 먹다 기도가 막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 마침 인근을 지나던 순찰차가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이를 보니까 입에 거품을 물고 캑캑 소리를 내면서 힘들어하더라고요. 빨리 기도를 확보하지 못하면 위험해질 것 같아서. 곧바로 응급조치에 나선 양준철 경사. 아이 뒤에서 가슴을 압박해 구토를 유발하는 하임리법을 시도합니다. 거듭된 압박에도 축 늘어진 채 반응이 없는 아이. 양 경사는 포기하지 않고 하임리법을 이어갔고 3분간 계속된 압박에 아이는 사탕을 내뱉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춘 양 경사는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켜줍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 입장이고 혹시 모를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임리법을 익혀두었는데 아이를 무사히 살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본 아이의 아버지는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응급처치를 도와주셨고 119까지 불러주셔서 무사하게 아무 일 없이 잘 그 상황을 넘긴 것 같아요. 도와주신 경찰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네, 2년을 끌어온 가자지구 전쟁에 이제 끝이 보입니다.
하마스가 인질 석방 의사를 보였고 이스라엘은 1단계 병력 철수에 동의했습니다. 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따른 결과인데 아직 완전한 종전까지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먼저 한여희 기자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구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이스라엘에선 약 20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We came here today because there are finally some very positive signs that a ceasefire will be signed. 하마스가 인질 석방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이스라엘이 1차 병력 철수에 동의하면서 종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스라엘 병력 철수선을 공개하며 하마스가 이를 수용하면 휴전이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석방 협상 대표단을 이집트로 파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중동 특사도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שבימים הקרובים עוד במהלך חג הסוכות אוכל לבשר לכם על השבת כל חטופינו, החיים והחללים כאחד. 종전을 향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일각에서는 양측의 의견 차이가 커 합의까지 난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배제에 하마스가 동의하기 어렵고 이 같은 전제 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낼 명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중단 요구에도 가자지구 공습과 포격을 이어가 현지 시각으로 4일에도 6명이 사망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남의 나라 전쟁들을 중재하는 배경에는 노벨 평화상 수상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올해 수상자는 이제 닷새 뒤 10일에 발표되는데요. 노벨상 관계자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 자신이 수많은 전쟁을 막은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자평했습니다. If you stop Russia and Ukraine, sir, you should be able to get the Nobel. I said, I stopped 7 wars.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르완다, 콩고 등 7개 지역에서 평화 분쟁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중재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노벨 평화상 수상은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노벨상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현 가자지구 사태에 대한 태도를 꼬집었습니다. Absolutely out of the question. And the reason is mainly because he is supporting, he says he hates seeing people being killed, but now he's supporting the ongoing genocide in Gaza. 여론도 냉랭합니다. 최근 미국인 76%가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자격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같은 당 지지층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나뉘었습니다. 실제 수상 여부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 5인의 판단에 달려있지만 이 가운데 최소 3명이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이력이 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번 추석 극장가에 두 명품 배우가 맞붙었습니다. 백수로 변신한 이병헌의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조폭이 된 조우진의 보스입니다. 색깔이 완전히 다른 두 영화인데 누가 명절의 승자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국가대표 배우 이병헌이 하루아침에 출근할 곳을 잃은 백수, 만수가 됐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을 길은 재취업뿐. 취업 경쟁자를 직접 제거한다는 파격적인 설정에 어쩔 수가 없다가 13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박찬욱 감독 특유의 블랙 코미디와 음악적 연출이 어우러지며 관객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감독님의 영화는 음악이 주는 감동이 굉장히 커요. 좀 더 좋은 소리를 들으려면 당연히 극장에서 관람을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대결에 나선 영화는 추석 연휴에 맞춰 개봉하는 보스.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조우진, 정경호 등이 보스 자리를 두고 쟁탈전이 아닌 양보전을 펼치는 코믹 액션입니다. 그렇게들 보스가 하기 싫어? 응.
이상하게 짬짜면 넘어가? 코믹도 있고 액션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또 많은 캐릭터들이 아이러니한 그 상황에서 얽히고 설키는 그런 대향연, 위로와 추억을 함께 안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올여름 최고 흥행작 좀비딸은 극장 상영과 함께 IPTV와 VOD 서비스에 나서 집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르와 스타 배우들이 총출동한 추석 극장가가 침체한 영화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끕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종일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보름달을 보기 어렵겠고요. 일부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만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떠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강원 산지로는 최대 100mm 이상,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 내륙으로 10에서 많게는 60mm가 되겠고요. 일부 남부지방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동안도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지방으로는 내내 비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귀경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로 출발해 한낮에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낮 기온도 전주가 24도, 부산 25도로 오늘보다 많게는 4에서 6도가량 낮아 서늘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다음 주 주말에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